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13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거래인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0.3%가량 상승한 34,302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4천 바로 목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3,999.09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장 대비 0.4%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 전장 대비 약 0.7% 상승한 11,079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다우가 100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 약 이제 거의 2달 만에 가장 좋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증시 흐름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수익률이 지난 11월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2주 연속 상승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 동안 4.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2.67% 상승했고요. 다우는 2%가량의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락 출발을 한 후 모두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오늘 하루만 봐서는 강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 장이었습니다. 네, 투자은행 베어드 같은 경우 오늘 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시장이 이유 없이 랠리를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일부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증시의 화두는 이 은행주들의 실적이었습니다. 오늘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일제히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우선 하나하나 보자면 JP모건 같은 경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나 두 은행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대손충 당금의 규모를 상당히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이제 올해 경기 침체를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의 신용 손실에 대비한 대손충 당금 규모를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대손충당금을 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49%가량 늘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JP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 미국 경제의 완만한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JP모건이 보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역시 미국 경제의 완만한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실적 자체보다는 이 대형 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전망한 점,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늘리고 있다라는 점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시티 같은 경우는 엇갈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순이익이 네, 시티그룹은 엇갈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웰스파고 역시 주택 대출 부분의 악화로 인해서 순이익이 50%가량 급감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빅테크라든지 뉴욕 증시 주요 종목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이번 주 증시의 가장 큰 호재, 뭐니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입니다.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향후 1년 동안 경제 참가자들이 보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 4.0%로 집계가 됐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전월치였던 4.4%에서 하락을 한 수준이고요. 네, 미국의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치 같은 경우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또 4개월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네,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팬데믹 이전에 기록을 했었던 2.3%에서 3% 수준에 비해서는 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 예비치는 3.0%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월치인 2.9%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또 다른 경제 지표 있는데요. 미국의 수출입 물가 지수입니다. 미국의 작년 말 수입 물가는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전월 대비 0.4% 반등을 하면서 6개월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에너지라든지 비에너지 물가가 모두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오른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주라든지 유틸리티, 산업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섹터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금융이라든지 자율소비재 섹터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빅테크 오늘 대체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애플과 구글 모두 1%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아마존은 3% 가까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역시 2.35%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실적을 발표한 이 금융기업들 주가도 올랐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 2.5% 상승을 했고, 웰스파고 3%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2%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종목 중에서 좀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는 월가에서 오늘 또 좀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월가 투자 기관인 구겐하임이 테슬라에 대한 매도 권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100달러 아래로 추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89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봤고요. 특히 테슬라의 4분기 실적 전망치라든지 올해 실적 전망치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구겐하임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웰스파고, 시티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목표 주가 100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시티 역시 이제 기존 목표 주가였던 176달러를 14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테슬라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 혼란은 새로운 기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위기는 기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11월 이후 약 2달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한 주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월 FOMC가 있기 전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들기 전 마지막 한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연준의 올해 첫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금융시장을 파악하는지 등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의 마틴 루터킹 데이인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 주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전에 여러분께 뉴욕이요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